50,000 watts. Maximum power. Radio Korea. AM 1540. KMPC. Los Angeles. 안녕하세요. 우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준입니다. 오늘부터 무척 뜨거운 날씨가 예보되고 있는데요. 큰 일교차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5일 화요일 순서 아침마당 문을 열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자녀들이 얼마나 프롬 파티를 기다려 왔었는지 아실 겁니다. 지난 토요일 인스타그램에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버추얼 프롬 파티를 근사하게 가졌답니다. 학생들 스스로 기획한 파티였답니다. 셀럽들에게는 4만 달러의 그랜트를 지원받았다 그러네요. 판도라와 같은 회사들에게서 선물도 기부받았다고 하는데요. 물론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선물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파티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이 파티의 기획 의도가 참 예뻤습니다. 긍정적인 정신 건강을 갖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오늘도 긍정의 힘을 기대해 봅니다. 네, 버추얼 파티였습니다. 실제로 모인 건 아니었습니다. 네, 버추얼 파티예요. 네. 오늘은 음악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까워서요. 네, 음악 나가는 한 4분조차도 저희가 아쉬울 판입니다. 네. 오늘 이분 자리하신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저희 카톡으로도 네. 그리고 개인으로도 질문을 여쭤봐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화하셔서 이 질문을 꼭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지난주에 방송 나가고 나서 저희 혼났잖아요. 왜 이분의 얼굴을 볼 수 없었느냐. 유튜브에서 뒷모습만 우리는 열심히 봤다. 그 정도로 앞모습까지도 열광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팬들이 참 많은 그런 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전청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지금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아침마당 시간 가운데서 가장 핫한 코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이 시간을 기다려 주시는데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그 화요일마다 기다려 주시는 이유가 존청 변호사님 개인적으로는 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워낙에 지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런 관심사에 대한 주제로 네. 이제 저희가 논의를 하니까 다루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또 특히 이게 모두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네. 뭐 조언을 구하고 본인 케이스들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답을 구하려는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정보를 주는 곳은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나요? 네. 네, 가장 업데이트되고 가장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다니셨을 거예요. 여기 방도 노크해 보시고 저기 방도 노크해 보시고 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이 다녀보셨을 텐데요. 다녀보신 결과 바로 이 방이 맞는 방이 아닐까라고 해서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시작하셨어서 저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네. 유튜브 괜히 시작했다 하니까 지금 너무 좋다. 어느 쪽이십니까? 후자죠. 그래요? 후자죠. 네, 말씀해 주신 건 과찬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숙제가 많아지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런 요즘이 아니실까 싶은데 자 네. 오늘은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케어스 액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상을 올리고 또 네. 새로 나오는 소식들이 참 많아요. 네. 그럼 그거를 저도 공부하고 저희 회사 사람들 같이 다 공부해서 올리는데 바쁘다 보니까 네. 어쩔 때는 또 같은 단어들, 같은 컨셉들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고 네. 그래서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뭐 반복하는 내용으로 또 영상을 찍기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거르다 보니 네. 오히려 영상을 모든 분들이 다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 궁금한 사안들은 어떻게 보면은 또 중요한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서 네. 최근에 또 어떤 분이 제 댓글을 저는 이제 댓글은 답은 이제 다 못 따라드리지만 보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와 같은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고 하는데 좀 복잡해지고 혼란이 된다. 네. 이런 걸 한번 정리해주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때 그걸 보면서 하는 뭐랄까 그런 띵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모두에게 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네. 제가 이번 주에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네.
부탁을 드렸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어떤 스티뮬러스 혜택들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시간이 남게 되면은 저희가 그 PPP에 대한 얘기, 폴기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까지 네. 터치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거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라디오 코리아 1540으로 질문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최대한 저희가 소화할 수 있도록 빨리 달려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그러면은 그 케어즈 액트에 대한 그 어떤 내용들인지 잠깐 간단 요약 정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이 짧게 보면 이번 그 3월부터였을 거예요. 네. 3월 초부터 1년의 그 구제안들이 나왔던 거죠. 네, 이 코로나 사태가 네, 악화가 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뭐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명칭을 붙이긴 했는데 우리한테 가장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 거는 3차 케어스 액트라고 하는 3월 27일에 통과됐었던 법이었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 역시 우리 일반 그 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들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1,200불 체크라고 그렇죠. 하는 이코노믹 스티뮬러스 체크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저 1,200불 책은 다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여전히 많은 분들한테서 듣는 얘기는 네. 받지 못한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네, 겟 네. 마이 페이먼트 했는데 네. 네, 거기다 라우링 넘버, 어카운트 넘버 다 적었는데 네. 그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게 예전에 있었던 그런 체크 지급의 경우에도 실제로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었다고 하죠. 네. 이번에도 아마 마찬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이제 이따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번 주에 뭐 상원에서 논의가 되고 또 다음 주에 하원에서 열릴 수도 있는 그 사안들 중에는 뭐 2,000불 체크를 뭐 몇 달에 걸쳐 1년에 걸쳐 지급할 수도 있는 그런 법안들이 나와 있는데 ABC 법안이라고 예, 하는 ABC 거예요. 법안도 있고 뭐 EMP 액트도 있고 한데요. 네. 그거의 어떤 실현 가능성 면에서는 이걸 놓고 봐도 조금 회의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네. 그 구성하는 그런 법안의 내용이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원을 했고 또 거기서 이제 다행스럽게도 잘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 못 받은 분도 계시는 그 PPP 론과 네. EIDL 론으로 어떤 대표되는 그 론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죠. 네. EIDL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공개가 되면서 어나운스가 되면서 지원을 하면 영업 자금으로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특히 지원하는 그 대상자들에게는 첫 사흘 내 지원 후 사흘 이내에 10,000불까지는 다 먼저 어드밴스로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긴급 자금으로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어서 굉장히 그렇죠. 반신반의하면서 다들 지원을 했죠. 네. 근데 실상은 사흘이 아니라 뭐 2주, 3주, 심지어 뭐 지금까지도 못 받은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금액에 있어서도 10,000불을 주는 게 아니라 뭐 그 종업원 1인당 1,000불 그래서 그렇죠. 맥시멈 10,000불까지만 네. 지급한다라는 게 지금의 어떤 그 SBA의 팔러시인 거죠. 네. 네.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 게 지난 4월 그 25일 이때 또 3.5차 스티뮬러스 그 예산에 대한 확보가 통과되면서 네. 이 EIDL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됐거든요. 특히 네. 또 이 그랜트, 어드밴스 금액으로도 10 빌리언이 확보가 됐는데 네. 네. 여전히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지원 프로그램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이 EIDL은 SBA 웹사이트에 직접 가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건데 네. 이게 원래는 펀드가 다 소진이 됐다 보니까 앞으로 다른 말이 있을 때까지 열리지 않을 겁니다라는 어나운스가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예산이 할당된 이후에도 이제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근데 사연은 뭐냐면 이게 EIDL의 법이 케어스 액트에서 통과가 될 때에는 입법부가 이거를 그 지원자의 선택에 따라 네. 10,000불까지 사흘 내에 지원하겠다라는 게 법의 조문에 나와요. 네. 그런데 이거를 실제 집행하는 행정부죠. SBA는 이제 행정부의 산하 기관이니까 네. 거기서 이제 자의적으로 이 법의 내용과는 달리 종업원 1인당 1,000불씩 했다라는 그런 식의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는 되죠.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원을 거기서 이제 고육지책으로 나온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입법부에서 일단
특히 이제 굉장히 파워풀한 사람들, 뭐 낸시 펠로시다, 뭐 척 슈머다 이런 네.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의도했었던 게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당신들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월권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문도 보냈고, 네. 그리고 또 개별적인 그 하원, 상원 의원들도 어떤 지역 주민들의 그런 그 요청을 받아서 뭐 그런 공문을 SBA에 보냈던 상황이고, 사실은 제가 그 뉴스를 알았던 게 뭐 그와 관련해서 영상도 올렸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짐작만 했었던 게 이런 정도의 골치 아픈 상황이면 진짜 그 소송 거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나올 거다라는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지난 주말에 이런저런 뉴스를 찾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미 소송을 했더라고요. 이미 벌써 클레임이 들어갔네요. 이미 네. 그 행정소송을 해서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둘러보면 지금 SBA가 EIDL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픈 상황이고,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될 때까지는 네. 다시 열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또한 어떻게 보면 이게 최종적으로 안 열 가능성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는데, 네. 네. 그러나 이제 열린다고 가정을 하면, 열릴 네. 경우를 감안하면 이게 천불에서 다시 만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한 내가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실 사람들이 쉽게 갖고 있는 그런 그 선입견에 비해 SBA의 그 비즈니스 오너, 소울 프로프라이터십에 따른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니까 네. 그런 것들의 자격 유무를 확인을 해서 대비를 해놓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 부분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아니에요. 뭐 PPP 프로그램은 뭐 많은 분들 이제 그 탕감 가능한 론으로서 네. 1차에 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지원을 했죠. 그렇죠. 그거 네. 역시도 뭐 2주 만에 예산도 소진이 되고, 그래서 SBA에서 받지 않고 또 각 은행별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죠. 또 이 그 큰 오히려 이게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론 프로그램인데 처음에 받은 기업들을 놓고 보니 뭐 상장 회사를 포함해서 아주 큰 프랜차이즈 그렇죠. 업체들이 받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여론이 악화되면서 뭐 4대 은행들 소송한다라고도 하고, 네. 그리고 또 그런 그 지원을 받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SBA에서 그러면은 당신들 곤란한 상황이 될 거다 감사도 하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업체들이 막 1,000만 불 다 받은 거를 토해내고 그렇죠. 뭐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지난달 말에 다시 예산이 그 확보가 되면서 열렸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주 말이 일주일이었는데 이미 또 절반 이상이 소진이 됐다라는 게 SBA에서 공지가 됐고, 네. 그래서 이 방송 듣는 분 중에 지금 현재도 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안 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서두르셔야겠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미 그 2차 PPP도 자금이 다 끝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현장에서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은행마다 네. 이거를 진행을 안 해주는 은행들이 또 많다라는 것도 사실이고, 아. 그래서 이제 좀 그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큰 메이저 은행들의 경우는 이게 워크로드가 워낙에 많이 걸려 있으니까 네. 오히려 좀 이 관점을 바꿔서 인터넷 뱅크라던가 이런 좀 그 핀테크 네. 그 파이낸스 컴퍼니들이 있는데요. 또는 그런 뭐 데들을 커뮤니티 뱅크를 이용하는 게 그렇죠. 빠르다라고. 그게 더 네. 낫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던 거고, 네. 또 이제는 론을 받는 회사들도 꽤 많이 나왔어요. 네. 네.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받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점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은 팔추가 시작되고 그거에 대해서 탕감에 그렇죠. 대해서 또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론이야 뭐 그 자체로도 좋은 조건이지만 네. 네. 주된 우리의 목적은 탕감을 합법적으로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쪽에 대한 관심도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질문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요. 오늘 이따가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론에 네. 대해서 케어리스 액트 상의 내용.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참조로 변호사님 그 말씀 가기 전에 저희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네. 그 변호사님께서도 물론 그 PPP를 받으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변호사님이니까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혹시 몰라서 내일입니다. 내일 아침마당 일부에서는 그 PPP 탕감에 대해서 어떤 식의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진행하셔야 되는지 SBA 론을 직접 관장하는 분을 전화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PPP 받으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마당 꼭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네. 꼭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네. 아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했던 그 실업 수당에 대한 네. 내용이었던 거죠. 그 실업 수당에 대한 것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로 이제 나뉘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PUA,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실업 수당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뭐 일이 없어서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해고를 당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업 수당을 일정 기간 동안 주정부로부터 받는 거였는데 네. 이 범위가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많이 확대가 된 거죠. 네. 자영업자다, 뭐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다, 뭐 파트타임 워커다 이런 사람들까지 확대해주는 그 근거가 된 게 그 네. 케어리스 액트에서의 그 실업수당 관련된 PUA에 네. 해당됐었던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PUC 이거는 뭐 600불 연방 정부로부터 받는. 그래서 그게 PUA 같은 경우는 금년도 2020년 말까지 이게 유효한 한시적인 규정인 것이고요. 네.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 네. 그리고 PUC 600불 체크를 600불의 추가 수당을 연방 정부로부터 받는 것은 7월 말까지만 유효한 것이고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PEUC라고 해서 원래는 26주 동안의 그 실업수당의 그 기간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거기서 13주를 추가로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뭐 거의 반년 정도까지 확대해주는 그게 또한 2020년 말까지 네.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게 실업수당에 관련된 세 가지 가장 큰 그 혜택의 내용이었었던 거죠. 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 저희가 이제 뭐 스티뮬러스 책이 어떤 거고, 네. 그다음에 EIDL이 뭐고, 네. PPP가 뭐고, 또는 뭐 실업수당에 PUA, 대해서. 또 UI, PUC 이게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건지는 어느 정도 감은 잡았을 거예요. 네, 총정리했죠. 네. 그리고 지금부터 나가는 모든 용어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대로만 용어를 진행할 겁니다. 뭐 PPP라든가 뭐 PUA라든가 이렇게 소개를 할 거니까 네네. 그 점은 그렇게 그냥 염두에 두시고 따라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더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이 있으면은 네네. 전하는 말씀 잠깐 들을 테니까요. 그동안에 정리해서 한 번만 더 썸머리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질문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은 그 여러 번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카톡으로만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뭐 게시판에 띄우시고 채팅방에 띄우시고 그리고 카톡으로 띄우시고 하는 걸 다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왕이면 그 카톡 아이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라디오 코리아 1540이 지금 공용 카톡으로 함께 쓰고 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는 영문으로 쓰시고요. 그리고 숫자 1540 붙여 쓰시면 저희 라디오 코리아의 공용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이 방으로 집중된 질문 위주로 소화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게시판에 띄우시는 것도 다른 분들이 다 봅니다. 그러니까 게시판에 띄우시지는 마세요. 그거는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가 있고 그리고 유튜브 창에다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은 유튜브 창에 너무 디테일하게 본인 인포메이션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 채팅방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방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개인 정보를 노출하시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카톡은 저희 진행자들만 보고 아이디조차도 말씀 안 드려요. 내용만 전달을 하니까 이왕이면 카톡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 개인 정보가 게시판에 올라오고 채팅방에 뜬다 그런다고 어떻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침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요일 순서 존청 변호사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광고 나가는 동안에 너무 바쁘네요. 네. 변호사님한테도 뭘 확인해서 여쭤봐야 되고 여러분들의 질문 계속 수합하고 있는데 우정아 씨는 지금부터 질문 수합하는 것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근데 사연을 또 제가 혹시 얘기 대답하시는 거를 못 듣고 또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될까봐 귀는 열어놔야 되고 눈은 또 여기를 봐야 돼서 혹시 제가 반복하더라도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아니, 타박 안 할게요. 대놓고. 네. 지난번에 제가 너무 타박을 했더니 우정아 씨 충격 먹어갖고는. 네. 자, 그러면 변호사님 지금 많은 분들 질문 주시는 거 잠깐 수합하기 전에 현재 그 하원에 상정돼 있는 법안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현재 걸려 있는지 잠깐 그 내용 들어보고 갈까요? 네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원이 이번 주에 열려서 이 스티뮬러스 법안들에 대한 거를 또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하원은 지금 현재 그 다음 주에 뭐 열까 말까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거나 올라와 있는 그 대상이 되는 법안들로는 그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 미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들로 보면 우선 그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2,000불의 체크를 1,200불도 아니고 2,000불의 체크를 매달 네. 해서 6개월 네. 또는 맥시멈 1년 네. 또는 뭐 그 이후에 또 1,000불까지도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돌았죠. 근데 네. 그거는 정확히 보면 두 개의 서로 다른 법안인데요.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두 개가 컴바인이 짬뽕이 돼가지고 나온 건데 하나는 이제 그 Emergency Money for the People Act라고 해서 EMP Act라는 게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제
그 오토매틱 부스트 커뮤니티, 그래서 ABC 액트라고 불리는 겁니다. 네. EMP 액트가 좀 더 상대적으로요. 뭐 그게 절대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가 아니라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하면 좀 더 현실적이긴 한데요. 그 내용은 2,000불을 전 국민들에게 뭐 16세 이상, 그리고 인컴 그 제약도 지난번 1,200불에는 뭐 75,000불 이하였는데 그거보다 그렇죠. 더 높아요. 그래서 그런 그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00불씩을 6개월을 먼저 지급을 해주고, 네. 그리고 6개월 뒤에 어떤 경제 지표, 거기서 이제 정의한 경제 지표가 있어요. 그 수치가 얼마나 좋아지는가를 보고 평가해서 여전히 낮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도 6개월을 더 추가로 지급하자라는 게 말하자면 EMP 액트입니다. 네. 그리고 ABC 액트 같은 경우 그보다 더 과감한 거예요. 그냥 2,000불 그냥 주는 거예요. 그와 네. 같은 지표 없이. 없이. 그리고 뭐 그 자격 대상이 되는 국민의 조건도 뭐 16세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뭐 3개월 이상만 미국에 거주한 합법적으로 뭐 이런 네. 사람이면 된다라고 하는데, 네. 그리고 나서는 또 1년이 지난 뒤에도 1,000불씩을 또 1년을 더 주겠다. 네. 결국 이거는 그 예전에 잠깐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의 그 화두가 됐었던 그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그렇죠. UBI에 대한 컨셉과 거의 흡사하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긴 해요. 그런데 그거와는 별개로 이게 정말 어떤 통과 가능성이 있겠느냐, 뭐 회의적인 거죠. 왜냐면 너무 과감하다라는 거. 네.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현재 예산이라던가 1,200불을 쓰는 데 있어서 들어간 비용 대비 여기서 지금 추가되는 예산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어서 말씀드리는 뭐 히어로스 액트, 이게 지금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뭐 이름에서도 유추가 되듯이 정말 우리 어떤 커뮤니티에서 뭐 폴리스 오피서, 뭐 파이어파이터 네. 이런 사람들, 네. 그리고 병원 네. 이런 쪽에 대해서 예산, 이센셜 비즈니스를 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월급을 주고 이런 것들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자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다 감안했을 때 이거를 뭐 무한정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하나 더는 이제 또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그 테넌트들, 이제 세입자들이 이제 돈을 못 내니까 네. 거기서 이제 구제안도 또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Rent and Mortgage Cancellation Act라고 해서, 이거는 컨셉은 랜로드나 이제 그 은행들이죠. 근데 은행은 뭐 우리가 해당이 안 될 테니까 랜로드 입장에서 그 테넌트로부터 렌트를 받지 않고, 그리고 대신에 그 못 받는 렌트를 정부가 조성한 펀드로부터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대신에 이제 랜로드의 조건이 뭐 그 테넌트로부터 지금 지급받는 그 렌트비를 5년 동안 네. 올리면 안 된다라던가, 네. 아니면 뭐 거기서 또 그 마음대로 쫓아낼 수 없는 거, 네. 그리고 그걸 그 테넌트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제 수준이라던가 소득 수준, 뭐 인종 이런 거에 따라서 구분하면 안 된다라는 네. 것들, 뭐 여러 가지 그 제약 조건들이 있겠죠. 있다 보니까 네. 이거 역시도 지금 그 각 올라와 있는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문 사이트에서 통과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상정이 돼 있는 건 사실이다 보니 예. 그게 이제 조금 이제 그런 내용들의 뉴스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퍼나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앞으로 렌트비도 내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는 2,000불씩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마치 확정된 것처럼 실어 나르시니까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약간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건 그런 상황들을 저도 알고 있고, 네. 지금 실상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그 현재 주요 위치에 있는 정책 당국자들의 어떤 언론 인터뷰나 네. 이런 그 퍼블릭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보건대 네. 뭐 시니어 뭐 이코노믹 어드바이저 뭐 백악관에 네. 이런 사람들이 뭐 선데이 무슨 CNN 뭐 이런 데 나와서 네. 하는 얘기들은 공화당 정부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다음번에 이 4차 스티뮬러스 패키지는 분명히 다루어지고 뭔가가 일어날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민주공화 할 것 없이. 네. 근데 이제 그 방향이 일단 첫 번째로는 아마 페이롤 텍스에 대한 탕감 내지는 유예 뭐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엊그저께 트럼프 대통령도 그 팍스뉴스하고 그 타운홀 인터뷰를 하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뭔가가 새롭게 될 것이고 돼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거는 모두가 공감하는데 네. 나는 일터로 다시 돌아가는 Getting people back to work에 대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페로 텍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민주공화 양쪽이 동의하는 부분들이 이런 히어로스 액트 같은 거겠죠. 네. 결국은 정말 커뮤니티에서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할당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서 고려가 될 수 있다면 아마도 뭐 한 번 정도 또는 뭐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그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다음 순서로서 체크 지급 같은 게 감안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이거는 체크 지급은 당연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바로 효과가 분명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경제의 어떤 인센티브를 네. 계속해서 돌린다라는 면에 있어서의 그 즉시적인 그런 효과 면에서는 다른 그런 그 플랜들이 더 효과성이 더 뛰어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저 실행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네네네, 올라와 그렇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에서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낫지. 이것이 실행이 될 거니까 미리 우리가 그걸 감안하고 움직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혀 아니죠. 이번 주, 다음 주, 뭐 좀 그 다음 주 정도면 5월 중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레스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약간의 질문을 지난주에 숙제해 오신다고 하셨던 게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 예. 그거는 숙제를 하셨는지 아마 그 질문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PPP가 탕감이 되면 그 탕감된 금액이 그러면 우리한테는 과세 소득이 되는 겁니까? 과세 소득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까를 여쭤봤던 것 같아요. 네. 답은 과세소득이 아니다이고요. 아니다. 예, 과세되지 않고 네. 대신에 이제 그 론을 예를 들어 내가 받았다는 거죠. 뭐 5만 불을 론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퀄리파잉 익스펜스에 쓰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내가 5만 불을 받은 거에서 안 갚아도 되니까 탕감된 게 결국은 이익인 거죠. 그렇죠. 나한테는 그만큼의 효용을 누린 거니까. 네. 근데 그게 과세 안 된다라는 게 이 케어리스 액트에 나온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내가 이 퀄리파잉 익스펜스라고 하는 게 페이롤에 지급한 것들 네. 또는 뭐 렌트비, 이자 비용, 유틸리티 이렇게 지급한 거잖아요. 보통의 경우는 이거는 비즈니스 익스펜스로 내가 그 비즈니스 오너들이 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공제 또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게 지금의 IRS의 해석, 최근에 나온 지난주 월요일인가에 화요일 나왔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이중 공제는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조금 이 어카운팅 내지는 텍스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당연히 내 돈 들여서 비용 썼으면 그만큼 디덕트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세무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건데 네. 그것도 불이해 주니까 네. 위에서 뭐 과세 대상 소득으로 안 한다 한들 비용으로 공제를 못하면 이건 뭐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것도 일리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공인회계사 AICPA라고 하잖아요. 네. 미국의 공인회계사 협회에서 지금 PPP 론 탕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에 너무 빈틈이 많다.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도 여기에 솔루션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좀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레터를 지금 재무부 장관과 SBA 쪽에 보냈는데 네. 그 중에 또 하나로서 지금 그와 같은 IRS의 입장이 옳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의견까지도 좀 같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현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그 디렉션이 아직 정립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IRS가 보통 이제 그 저 같은 경우 이제 프랙티셔너니까 네. IRS의 그 프로페셔널들한테 보내주는 그 매일 또는 뭐 며칠마다 보내주는 뉴스레터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나왔으니까 IRS 입장이다라고 했으니까 네. 일단은 권위가 있는 의견이긴 한데요. 그렇죠. 뭐 바뀔 수도 있겠죠. 이게 뭐 어. 법으로 지금 결정됐거나 하는 그런 근거는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아이로마이즈가 못 된다, 그러니까 공제가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계산 잘 해보셔야 되겠네요. 그냥 회사일 그냥 경우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냥 캐시플로우를 내가 도움을 받았다 정도로 만족을 해야겠죠. 네, 잠깐 그냥 돈을 좀 돌릴 수 있었다 정도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긴 하지만 내가 세금 내는 게 걱정이 돼서 그 혜택을 안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온전히 100% 혜택을 누린다라는 면에서는 네. 그만큼은 안 되는 뭐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러나 더 덩치가 큰 네. 거잖아요. 혜택을 보는 게. 네. 어카운팅 하시는 분들은 뭐 금방 감을 잡으셨겠습니다만
한쪽은 좋은 쪽이에요. 네,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건 반가운 뉴스인데 대신 이중 공제는 안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는 내년에 세금 보고할 때 그러면 그 숫자는 우리가 공제가 안 된다는 얘기라서 네. 그거는 별로 그렇게 썩 굿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중 공제가 된다 그래도 살짝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은 이멀전시 상황이라는 걸 좀 감안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욕심은 있는 거죠. 네. 자, 질문 그러면-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그 1,200불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 겟마이 네. 페이먼트 들어가서 확인해봤는데 그 다음 단계가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고요. 네. 근데 또 지난번에 그 IRS에서 페이먼트 스케줄에 대한 의견을 줬죠. 특히 이제 물론 겟마이 페이먼트라고 하면 대부분 은행으로 받는 거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해당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거기서 이제 타임라인에 따라서 지급을 진행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IRS 포지션인 거고요. 그럼 네.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1,200불 관련해서 제가 질문 받은 것 중에 네. 아마 지금 질문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 공유를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이분들이 뭐 사회보장 이 연금 수령자로서 우리가 뭐 디펜던트로 클레임을 했다. 그리고 또 뭐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 너무 낙담은 안 해도 되는 게 이 1,200불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2020년도 텍스 이어에 대한 텍스 크레딧이에요. 2020년도에 네. 대해서 네. 먼저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20년도가 지금 뭐 5월인데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거기서 내가 75,000불을 벌지 안 벌지 아니면 내가 거기에 자격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편의상 2018년 19년도의 숫자를 가지고 지급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었던 거죠. 그렇죠. 네.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예를 들어 내가 2019년도 때 누군가를 가족 구성원을 디펜던트로 클레임을 해서 그분이 뭐 1,200불을 별도로 왜냐하면 내가 직접 본인이 신고하지 않고 누군가의 디펜던트로 클레임이 되면 1,200불 자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내가 실수로 그렇게 하는 바람에 또는 뭐 이럴 줄 몰랐으니까 이미 해버려서 나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2020년도에 그 자격이 확보가 되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또 이것도 있죠. 내가 지금 소득이 75,000불보다 더 훨씬 높아요. 네. 2018년 19년도 때 신고한 거에는. 네. 근데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소득이 줄어든 건 2020년이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그 18, 19년도에 소득이 높아서 이번에 혜택을 아예 못 받았거나 아니면 제한된 그런 금액만 네. 받았는데 2020년도에는 나 그보다 소득이 낮을 거라고 판단된다라고 네. 하면 그거에 대해서 혜택 받을 거예요. 그게 IRS와 정부의 입장이고 다만 차이는 지금 내가 캐시를 받느냐 아니면 2020년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는 내년도 초에 그거에 대한 효용, 혜택을 실제 내가 누릴 수 있느냐 그 차이는 있겠죠. 그러니까 포기할 필요는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찾아서 1,200불을 챙겨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CPA가 알아서 그거는 좀 해주실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제가 다른 기억하고 분들께서 있다가 이제 메모하고 있다가 그때 내가 올해는 못 받았으니까 CPA 이거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IRS에서 알아서 2020년 IRS에서 알아서 해줄 것 같지는 않고 IRS에서 알아서라기보다는 예년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 거기에 이제 하나의 뭐 라인 아이템 텍스 리턴 하잖아요. 네. 1040이라는 거에 이와 관련된 텍스 크레딧 금액을 반영하는 그런 특정 그 프로비전이 나오겠죠. 원래 이렇게 그 폼이 연마다 좀 그렇죠.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예. 내년 폼은 좀 바뀌어서 나오지 거기에 반영이 될 않을까라는 겁니다.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CPA 선생님도 본인 사정은 모르시니까 그 내용은 세금 보고할 때 CPA 선생님에게 꼭 리마인드를 해주셔야 맞습니다. 될 그 거예요. 말씀이 맞겠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또 많이 질문 주시는 게 EIDL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연락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 다음 단계가 있을까요? 뭐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금 당장 뭐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어요. 신청을 한 분이 뭐 다시 신청하냐뿐만 아니라 안 한 분이 지금 신청할 수 왜냐하면 그 포털이 닫혀 있으니까. 네. 아까 이와 같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열린다면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미정인 상태고요. 네. 안 열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질문에 대해서 아쉽지만 답은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인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다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 열리는 상황에 이 전개가 된다면 그때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좋겠다라는 거는 여전히 유효하겠죠. 네. PUA 신청할 때 그로스 인컴인가요? 넷 인컴인가요? 신청하는 숫자.
넷 인컴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EDD에 네. 이제 셀프 애플리케이션 셀프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건데 네.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란 중에 내 인컴이 2019년도 인컴 그거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건 넷 인컴입니다. 네, 네. 그리고 PUA와 PUC 나중에 세금 보고 해야 될까요? 예, 그거는 과세 대상 소득인 거죠. 네. 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 PPP와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쭤보게 되면 전통적인 UI도 네, 과세소득 과세 소득인 거죠. 인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PPP와 PUA 둘 다 신청 가능할까요? 그 질문은 항상 나오네요. 네, 항상 많이 나오는 네. 하시네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공식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각각의 그 판단 기준은 독립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예컨대 PPP를 하는 사람은 당신 PUA에 신청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서 그러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런 건 없어요. 반대도 그렇죠.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기준 PPP라고 하면 내가 지난 그 기간 동안 베이스 피리어드 동안의 그 금액 그 발생시켰던 그 금액을 토대로 론 금액이 산정이 되고 그걸 내가 론을 지원하면서 이 목적으로 쓰겠다라는 걸 내가 서리파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근데 좀 사족입니다만 이게 SBA에서 지난달 말에 또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이미 받은 사람들한테 레터가 나갔어요. 네. 뭐였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회사들이 막 퍼블릭 회사 이런들이 막 1,000만 불 막 받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정책 당국자들도 가만히 안 두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다 그 리턴을 한 거죠. 그런 네. 데들은. 그러면서 나왔던 게 당신들이 여기서의 이 서티파이 행위를 굉장히 가볍게 보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 당신이 지금 이 론을 받을 때에는 이와 같은 니즈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어떤 이코노믹 언서튼티에 대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걸 서티파이 한 건데 네. 그게 아닐 경우 큰 코 다칠 거다라는 식의 그런 뉴스레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오. 거라는 얘기죠. 뭐 네. 그런 방향인 거죠. 네. 결국 그런 면에서 판단을 해야겠죠. 그 자체에서 네. 내가 정말 론을 받을 때 이와 같은 스pen딩이 있었고 이와 같은 목적으로 나는 지금 상황이 돈이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서리파이를 한 거니까 그것과 PUA 나 물론 거기서 이제 그 일하는 시간이 줄었다던가 그런 식의 평가 기준으로서 접점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뭐 그건 당연히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네.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그 두 개가 갖는 어떤 그 충돌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거를 본인이 감안을 해야겠죠. 네. 근데 그거는 참 이것도 사족입니다만 이 워낙 요새 이제 그런 관련으로 영상으로도 또는 카톡으로도 뉴스들을 많이들 실어 나르시는데 예. 그냥 다 해라. 다 하는 건 죄가 아니다. 뭐 다 해라 그러시는데 나중에 그 뒷감당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무모하게 다 해라. 뭐 그런 경우를 제가 뭐 다른 데서 보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고 그리고 저도 이제 특히 조심하는 게 뭐 예를 들어 EIDL에 대해서도 그런 자격의 그런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제가 괜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게 정말 SBA의 그 공식 문서로서 서포트가 되는 그런 사안들인지에 네. 대한 것들을 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사정이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누리셔야 되는 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권리를 누리라고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특별 베네핏들이니까 본인이 그런 자격이 해당이 확실하다. 되시면 네. 확실하시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어떻게 하든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이용해서 이용하려는 것을 IRS나 EDD나 정부가 모르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문제에 대한 또 리스트릭션이 걸리면 나중에 이제 조금 골치 아파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미국의 이런 그 정부 보고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아너 시스템이잖아요. 내가 네. 한 거가 굿페이스로 사실을 얘기했다라는 걸 믿고 거기서 이제 나는 서리파이를 하는 그런 거잖아요. 뭐 텍스 보고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뭐 감사 받는 뭐 이건 갑자기 딴 데로 튀는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번 잘못됐을 때 거기에서의 어떤 그 결과라는 건 굉장히 뭐 시그니피컨한 거잖아요. 네. 네. 그만큼 그 제도의 어떤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서 우리가 이 굿페이스로서 정말 내가 처한 상황에 맞게 지원을 하고 거기에 따라 합당한 혜택을 누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가장 기본적인 컨디션은 굿페이스입니다. 네. 네, 그거를 전제로 했을 때는 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약간 좀
뭐 넘어가겠습니다. 뭐 네.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건 설레발 같으니까. 그래도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에 저희가 존청 변호사한테 신뢰하는 점인 것 같아요. 무조건 된다 아니면 해보세요가 아니라 네네. 어려운 건 어렵다 아니면 좀 불안한 건 불안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 그렇습니다. PPP와 PUA를 저희가 잠깐 비교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EIDL을 받으셨어요. 1,000불밖에 못 받으셨지만 받으셨는데 EDD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번에는 EIDA와 EDD입니다. 그러니까 이머전시 그 어드밴스를 받으셨고 그리고 네.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네. 같은 논리가 여전히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PPP보다 좀 더 뭐 굳이 어떤 경중을 따진다고 하면 좀 더 그 중복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더 높을 수도 있을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EIDL을 내가 받을 때에는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탕감, 어드밴스의 경우도 포함해서 내가 내 비즈니스에 있어서 영업현금으로 쓰겠다라는 그런 서티파이를 베이스로 해서 받은 거고, 그리고 또한 거기서 내가 실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 설명 가능한지 굿페이스로서 그거를 평가하는 게 필요하겠다. 네, 설명 가능하시다 그러면 두려워하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네네. 네, 설명이 네. 가능하다 그러면 당연한 권리입니다. 네. 이 질문도 계속해서 나오시는 질문인데요. 캐시로 일을 했습니다. PUA 신청 가능할까요? 우선 캐시가 문제가 되는 건 아마 모두가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세금 보고를 안 하는 거죠. 드러나지 않은 그런 소득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PUA가 됐건 UI가 됐건 기본은 내가 경제 활동을 하고 소득을 내던 입장에서 뭐 내가 그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 내가 그걸 못 하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설명이 가능해야겠죠. 네. 현금을 받았는데 그걸 내가 일정 금액 어떤 내가 벌어들인 그 소득에 대한 걸 기존에 신고를 해오고 내가 이만큼의 인컴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서티파이를 한단 말이죠. 네. 거기서 설명 가능하냐인 걸 것 같아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약간 또 그 사족을 붙이면 노동국 같은 경우에 클레임이 생기더라도 네. 타임카드에 그 사람을 캐시로 줬다라고 명기를 하고 네네. 그 사람의 사인을 받으면 네. 노동국에서 그 타임카드 캐시로 준 내역을 인정을 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캐시를 받은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이 자체가 어떤 공식적인 수익으로서 공유됐느냐, 공식화됐느냐. 그리고 그게 결국은 만약에 그와 같이 타임카드 고용주가 이렇게 해서 월급을 지급하고 그 기록에 남았다라고 하면 네. 모르긴 몰라도 그 고용주는 그 타임카드에 대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네. 나온 그 EDD 리포트를 했을 거예요.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그거 역시도 고용주가 리스크를 지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근데 그렇죠. 만약에 그건 참 난감하다. 네. 난감한 문제네요. 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거 최근에 사기 사건이 하도 벌어지니까 예. 네, 이 프로드로 스팸도 많고 괜히 사람들이 힘드니까 그 힘든 걸 이용해서 어떻게 한탕을 하겠다는 나쁜 놈들이 있는 바람에 네. 그걸로 피해가 지금 계속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대답이 어려우시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하시거나 아니면 따로 말씀 주셔도 됩니다. 이분의 신상 정보는 다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내용만. 3월 말 처음 UI 신청한 후에 엉뚱한 SSN, 소셜 시큐리티 넘버와 함께 본인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엉뚱한 SSN과 함께 Request of Identify Verification을 받아서 서류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메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왜 이게 본인 소셜 시큐리티도 번호도 아닌데 아무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보내줬대요. 너 소셜 번호가 틀렸으니까 베리피케이션 해라. 네. 그러니까 내 소셜 번호는 이거다. 뭐 이렇게 보내셨겠죠. 예. 며칠 후에 여전히 잘못된 소셜 시큐리티 넘버와 함께 제로를 받았습니다. 제로다라고 리턴을 받았는데 페이지 3 여기서 페이지 3가 DE5614 이게 세금 텍스 폼인 것 같아요. DE5614 그러니까 페이지 3가 미싱이 되어서 EDD 어카운트도 없고 이메일로도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4월 말에 UI가 안 되니까 PUA를 신청을 했는데 EDD 어카운트 넘버가 없으니까 레지스터 자체를 못하고 뉴 클레임으로 해보려니까 현재 클레임이 있어서 안 된다고 올라왔대요. 며칠을 고생해서 전화 통화를 한번 했답니다. 네.
아마 EDD하고 하신 것 같은데 자기는 못하고 3일 안에 누군가 전화할 거라더니 5일이 지나도 현재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를 여쭤보십니다. 그게 지금 제가 이해한 게 정리를 하면 어쨌거나 요약을 하면 UI가 내가 아닌데 기록이 들어갔고 거기 펜딩이기 때문에 POA가 안 되고 있다 뭐 이건가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클레임이 있으니까 뉴 클레임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네. 현재 클레임이 있어서 안 된다고 뜬다는 겁니다. 뭐 거기에 딱 들어맞는 제 솔루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론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부분을 먼저 풀어야 할 것이고 내가 내 아이디가 아닌 그 상황에서의 그 UI 펜딩이 되어 있는 거를 풀어야 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네. 풀린다고 하면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이 지금의 이 케어리스 액트 상황에서의 이 베너핏은 결국은 소급해서 진행이 가능한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너무 비관적으로 보진 않아도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해결을 하면서 지연되는 그 시간들로 인해 기존의 기간들에 대해서 내가 혜택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도 되니까 네. 그렇게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먼저 푸시는 게 우선이겠네. 이거 어떻게 풀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게 참 EDD에서는 웬만하면 전화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지금 상황인데 네. 또 그게 아닌 상태에서 온라인상으로 그런 솔루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온라인에서는 지금 받아들이진 않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지금 카톡으로 올려주신 정보가요. EIDL 그 SBA 2차 융자 신청서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미리 준비하시라는 가이드라인을 동영상으로 만드셨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을 준비해서 저희가 빨리 접수를 하면 될까요? 아, 예. 네. 제가 그 사이트가 지금 열렸다고 합니다. 2차가 열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아까 지금 현재 닫았던 포탈이 지금 열렸다는 얘기인가요? 네, 지금 지금 뒤에 계신 들어갔어요. 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 제가 포탈이 들어가 다시 봤네요, 지금. 열렸어요? 예, 열렸어요. 어, 네, 열렸어요. 진짜 열렸네. 예. 네. 그래서 지금 준비 못했는데 네. 빨리 뭐 다시 그 영상을 보시고 네. 그 그게 저희 해당되는 저희 부분이에요. 청취자분들이 되게 빨라요. 되게 빠르세요. 제가 네. 오늘 그러니까 어제 밤에 자기 전에 다시 확인했을 때도 아니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마 뭐 조금 아까 바로 열린 것 같은데. 네. 네. 예, 와. 확인해 그래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청취자분들한테 무슨 정보 전할 때 되게 긴장하면서 전하는 게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지금 갈지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그거를 그럼 제가 강조를 드린다면 내가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비즈니스를 내가 뭐 회사를 운영을 하건 그런 건 뭐 당연히 되는 거고 그게 아닌 경우라 해도 우리가 sole proprietorship으로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SBA의 정의, 사실 그건 정의를 SBA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법상의 정의일 뿐만 아니라 네. SBA 웹사이트에서조차 더블 컨펌을 해주는 상황이라는 걸 네. 강조하는 건데 거기서는 당신이 알건 모르건 이미 당신은 이 소울 프랍의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예컨대 내가 소일거리로 무슨 뭐 뜨개질을 해서 뭐를 팔아서 뭐 돈을 벌고 있어요. 네. 반찬을 팔아요. 아니면 뭐 번역을 뭐 파트타임으로 해가지고서는 해요. 이런 것들도 정확한 의미로 소울 프랍에 따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수는 있을 텐데 거기 정의에 따르면 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금년 1월 30일 현재에 내가 그걸 했느냐. 그걸 통해서 일불이라도 벌었느냐. 미니멈 레비뉴에 대한 리퀘어먼트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자격은 갖추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전청 네. 변호사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 홍보는 저희가 2부에서 따로 저희가 알아서 전달을 할게요. 네네네. 그리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댓글에 올라오시는 그리고 네. 사무실로 문의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 프로드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런 사례는 조심하세요도 저희가 한번 준비해서 소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급한 마음에 따라가시다가 당하시는 분들이 요새 너무 많이 생기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네. sba.gov인데 gov인데 sba.com도 있고 sba 뭐뭐뭐 있어가지고 그 이메일 혹시 이거 나 받은 거 맞아요라고 문의하는 네. 그런 전화도 저희가 받아요. 네. 그건 네. 조심하셔야죠. 조심하셔야죠. 웹사이트 확실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근데 네. 그거 뭐 일반 사람들이 받으면 당연히 SBA가 보냈겠지, 뭐 당연히 정부가 보냈겠지라고
그 오해하기 쉬운데 맞아요. 그런 걸 저희가 사례별로 한번 소개를 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야 당하지 않지. 네. 이거 지금은 급한 마음에 너무 쉽게 당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네. 참 조심스럽습니다. 질문을 다 소화하지 못했는데 어느 유튜브 창에 가셔서 질문을 또 올리실 수 있는지 저희가 2부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뵙고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